2020년부터 24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미제 사건은 약 15만 건, 그리고 전체 사건 중 미제 사건의 비율은 7%. 그렇게 2025년 현재 누적 미제 사건 수는 최소 수백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만 건의 미제 사건 중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세 가지 사건이 존재하는데 일명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라고 일컫습니다. 3대 미제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미스터리한 사건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만 범인이 오랫동안 잡히지 않고 범행 동기조차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들을 방문하여 그 장소들의 특징은 무엇일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지 직접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세 곳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압구정동이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한 아파트 그 205동 그 놀이터 근처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지점이 이제 이영호 학생의 마지막으로 발견됐다는 그 지점인데, 이 아파트 단지가 생각보다 꽤 커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영호 군 아버님이 상당한 자산가였다고 하십니다. 압구정동이 부촌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만 제 눈앞에 지금 다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놀이터가 하나 보이긴 한데 205동 앞에 있는 놀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근처에 아파트 동수가 안 보여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 납치 사건은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초등학교 남학생을 상대로 한 유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학생이 거주하는 압구정동 한 아파트의 205동 놀이터에서 오후 6시경 그네를 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1991년 3월 13일 오후 12시경 사건 발생 44일 뒤에 송파구잠실 2동 88도로 뚝방하던 고수부지 배수구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죄 항목은 유괴 및 살인으로 가해자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이죠. 당시 이러한 어린아이 유괴 사건이 꽤나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이 사건은 유독 전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모두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고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될 만큼 대규모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영화로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 당시대 297만 명을 기록할 만큼 흥행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201동인데 옆에가 몇 동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저 앞에 가서 제가 보고 왔는데 이 아파트는 202동이더라고요. 여기 앞에는 204동인데 여기 뒤쪽에 205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5동을 찾긴 찾았는데 놀이터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여기 앞이 놀이터인가? 여긴가? 놀이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놀이터가 맞았고 그네 보이시는 곳 저기서 유괴되기 전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였던 그 그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영호 학생이 그네를 타고 있던 모습이,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날 밤에 본격적으로 유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이 놀이터입니다. 이영호 학생이 실종되고 그날 밤 11시경 한 전화가 걸려왔고 3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형호 군을 데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뻔뻔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 지금부터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아이는 죽으며 이틀 뒤에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돈 7천만 원과 카폴린 달린 자동차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차 2구역에 차를 세워두고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이고 실내등을 켠 뒤 600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했고, 하지만 범인은 이리저리 변명을 하며 다음날 다른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범인은 충무로역 공중전화를 통해 대한극장 앞으로 불러냈지만 마찬가지로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 판단해 계속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로만 빙빙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직접 현금을 받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 방법을 바꿔 무인포스트 방식을 통해 계좌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7일째인 2월 4일에 이번엔 이영호 학생의 아버님이 아닌 의붓 어머니를 약속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그 서울이 유명하다는 그 태극당입니다. 여기 태극당 저기 바로 아래에 분식집 앞에 원래 저기 동아일보 게시판이 있었대요.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는 분식집이었다가 지금은 분식집이 없어진 것 같고, 여기 바로 앞에 그 무인 포스트가 있었던 동아일보 게시판이 지금은 없어지고 그냥 옆에 벤치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인 포스트가 있었던 그 장소인데 지금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영플라자로 하는데 여기 지금 리뉴얼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여기 포스터에 은행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은행에 돈을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고 2월 13일 저녁 대뜸 전화를 걸어 88도로 서울교라는 다리 및 철제 박스가 있고 메모를 돌로 눌러놨으니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술래잡기 끝에 메모의 종착점은 양화대교 인근 철제 박스였고, 이곳에 가짜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떠났으나 경찰은 혼선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그 가방을 들고 떠났지만 가짜 돈이었기에
범인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를 찾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겠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신 점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긴 채 마지막 통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3월 13일 사건 발생 44일 차에 한강공원 잠실지구 인근 터널 일명 토끼굴역 배수로에서 어린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저기 그 굴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던 그 장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이 앞쪽 주변에 그 장소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 이영호 군의 시신이 발견됐던 그 수로입니다. 근처에서 일하시던 분이 이제 우연히 여기에 인형 같은 물체를 보시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신이 발견됐고, 이제 실종 44일 만에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시신이 발견되면서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비공개로 진행됐던 수사가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 굴 안에서 발견됐던 걸로 아는데, 이영호 학생 유괴 사건은 3월 13일 시신이 발견된 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진행됐던 비공개 수사가 유괴에서 살인으로 바뀌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된 후 전국에서 범인 몽타주를 봤다는 신고가 여러 접수됐으나 수사망을 좁히지 못해 점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던 중 범인의 목소리를 국립과학연구소를 통해 이영호 학생 친인척 가족 중 한 명과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형호군 친어머님 쪽 사촌 동생으로 당시 만 29세로 범인의 추정 나이와 일치하다는 점이 있고, 형호군 아버지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으며 주변 친인척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영호 군의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였기 때문에 당시 무직인 점을 고려해보면 범행 동기도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추가로 범인이 개설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계좌의 예금주 이름도 이상재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결정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상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굵직한 제보와 용의자를 특정 지으면서 실마리가 보일 것 같던 이 사건은 2006년 1월 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약을 열심히 자고 있네요. 아무튼 말입니다. 실내등을 켜둔 상태에서 뒷 시트 한번 열어주시고요. 뒷좌석이요. 문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 그러고 케이크하우스 들어가 계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키를 꼽아 놓으셔야 됩니다. 에 대한 애착이 없군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좀 끼지 말게 해주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형호를 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형호 죽기를 바라죠. 우리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제가 데리고 있다고? 여기는 이제 진안동이고요. 과거에는 원래 진안리였는데 그 예전에 제가 살았던 집이 진안 1인가 2인가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안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전체가 진안동이고, 예전에는 그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빌라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시골 마을의 그런 모습이었어서 지금은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여기가 그 이춘재가 살았던 그 집 주변입니다. 여기서 반경 3km 그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범죄를 되게 수십 차례 저질렀고 10건의 살인사건 모두 이 근방에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10차 사건까지 진행됐던 그 장소들은 지금부터 쭉 방문해 보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영호 유괴 사건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의 실마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었는데, 최근 2019년 DNA 대조 기술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고, 그 용의자는 바로 이춘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춘재는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2019년 9월 24일 해당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3대 미제 사건 중 범인이 잡힌 첫 번째 사건이었으나 공소시효가 이미 2006년 4월 2일에 만료되어 14번의 살인과 강간 및 강도, 9건의 사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이춘재는 이미 과거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며, 그나마 다행으로 가석방 신청을 완전 배제시켰기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영화화가 진행되어 봉준호 감독 작품의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당시 신인이었던 봉준호 감독은 해당 작품으로 525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하며 큰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근방이 1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인데 그 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마트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쭉 오는 길에 마트는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마 그 위치가 이쪽 구간인 걸로 아는데 지금 그 주변에 왔는데 주변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논밭이 있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건물들이 많습니다. 원래 여기가 예전에는 싹 다 그냥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선 상태고 여기 전체적인 구간이 약간 예전에는 이런 논밭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2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마지막에 살인의 추억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농수로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장면에 있던 장소가 여기고 최근까지 아파트가 계속 건설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완벽하게 들어와가지고 그 장소는 없습니다.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아무래도 농수로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수구가 있는데 아마 이 하수구가 있던 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가 그 전에 이춘재가 근무했던 장소랑 되게 가까운 곳이고 여기 이 풀숲에서 3차 사건의 피해자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제 저기 지금 전봇대 있는 거 보이시죠? 피해자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 4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고 여기 이 논둑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그 5차 사건이랑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과거의 그 모습이랑 비슷한 형태로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 10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중에 여기가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마 저쪽 그 지점인 걸로 아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진안동에 있던 야산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그 사건 현장이었던 야산의 모습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7차 사건이 있었던 그 위치인데 바질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진으로 봤던 그 주변에 논밭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은 지금은 전혀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민가들이랑 저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그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 추정 위치거든요. 여긴 추정 위치고 그 제가 여기 주변에 조금 둘러봤는데 그 예전에 그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아마 이 근처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예전에 8차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인데 지금은 이렇게 원룸촌으로 다 들어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9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고 예전에는 여기가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태안읍 병점리라고 불렸던 그 주소지인데 그 야산이 없어지고 지금은 성당이 들어서가지고 여기 성당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된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산이 다 밀려서 정확한 위치는 특정짓기 어렵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10차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고 과거에는 동탄면 반송리였습니다. 지금은 반송동이고 현재는 이 위치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동탄에 사는 사람이라 여기 근처에 되게 많이 왔었고 실제로 여기 초등학교도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이 지금은 초등학교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10차 사건까지 모두 다녀왔던 지역들은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새롭게 이제 뭐 학교가 들어서거나 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뀐 상태인 것 같습니다. 1986년 연쇄살인사건 발생 당시 관할 파출소장들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1에서 4차 범행이 벌어지기까지 연쇄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상당히 민감했을 때라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고 현장을 빨리 태워버리는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에 사건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흉흉해진 건 6차 사건부터였고 슬슬 민심이 들끓고 정부에선 빨리 처리하라고 닥달했으며 대규모 수사본부를 차리고 205만 명의 경찰이 투입됐지만 비효율적 투입과 중구난방 수사 방식으로 수사망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마리를 잡지 못한 것은 범인이 엄청 치밀하고 철저한 지능범죄라고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 이춘재는 단순 변태 살인마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온몸에 흙이 묻은 상태에서 텅 빈 버스를 타고 가거나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머리카락 등 상당한 증거를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렇게 허술한 범죄자였지만 당시 경찰의 무능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전혀 잡지 못했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아무 죄 없는 분을 집어넣고 20년간 옥살이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춘재가 잡혀 오랜 기간 이어져온 미제 사건은 해결됐지만 해당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억울한 누명을 쓴 분이 받았을 피해와 상처는 잊혀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그 성서초등학교입니다. 개구리 소년 여기 성서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서초등학교가 현재 이렇게 있네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세련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한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5명의 초등학생들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개구리알을 주우러 인근 와룡산에 올라가 동반 실종되었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26일에 백골로 발견된 사건이며 이때부터는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단일 실종 사건으론 국내 최대 규모인 35만 명이 동원되어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199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사건이지만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DNA 기술로 범인을 찾아냈으며 이영호 유괴 살인사건은 범인들의 범행 동기가 확실하며 범행 수법과 유력 용의자를 찾아냈지만 이 사건은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음에도 용의자는 윤곽마저 잡지 못했으며 미스터리한 범행 수법, 불확실한 살해 동기, 시작부터 끝까지 불가사의 그 자체인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앞서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도 아이들이라는 영화로 영화화가 진행됐으며 관객 수 186만 명을 기록할 만큼 꽤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기가 그 성산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주변에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 뒤쪽으로는 여기 이렇게 와룡산이 있고 이 성산고등학교 근처에서 한 500m 떨어진 곳 거기서 이제 유골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이 뒤쪽으로 와룡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와룡산 올라가는 그쪽인 것 같은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써있네요. 저기 뭔가 놀이터가 있는데요. 뭔가 되게 주민분들이 자주 오시는 그런 산 같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정자도 있고 생각보다 엄청 크네. 아마 유골 발견 지점이 여기 이 근처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산고등학교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을 때라 그 근처일 건데 지금 이렇게 등산로로 잘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시민분들은 찍진 않았지만 여기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무슨 타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건 것 같고 맞아 짚라인 맞아 선원마을 용등 미끄럼틀. 생각보다 부대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도 있고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짚라인이 있네요. 이렇게 산 초입에 저기 화장실이랑 관리실이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엄청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와룡 습석 놀이터. 이런 시설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놓으셨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즐길 게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 이런 놀이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도 있네요. 저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요즘에도 놀이터 이렇게 엄청 신경 써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선원? 근데 입구인데 입구를 막아두셨네요. 아까 저기도 이런 부대시설이 많았는데 여기도 이런 시설들이 있네요. 되게 잘 해놨다. 제가 지금까지 왔던 산 중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은 산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윤곽이 전혀 잡히지 않는 만큼 이 사건엔 여러가지 의문들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사건 당시 육군 제50보병사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탄피가 많이 발견됐고 일각에서는 유탄에 의한 타살로 추정되기도 또 정확한 부검과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도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 같으니 조난을 당해 추위에 떨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러다 2022년 인터넷에 개구리 소년 사건의 흉기 정체를 알고 있다는 한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바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길이나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두개골의 손상은이 이 도구와 아주 흡사하다는 이야기로 와룡산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본드를 흡입하고 산에 오른 소년들이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해 비행 소년들은 비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버니어 캘리퍼스로 개구리 소년들을 해쳤다는 가설도 생겼습니다. 당시 이 게시글은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켜 취재팀들은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실험과 탐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하나의 가설일 뿐 명확한 근거나 증거는 없기에 또 하나의 의문만 남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2003년 대구경찰청은 수사본부를 해체했고
끝으로 2006년 3월 26일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2015년엔 내사마저 종결됐기에 현재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가 가능하긴 하지만 범인에 대한 단서가 더 이상 없어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범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잡힐 가능성은 없으며 이미 34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범인은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건으로 이미 수감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이번 컨텐츠를 찍으면서 느낀 점은 미지 사건이 가져다주는 큰 파급력과 충격은 한 시대를 뒤흔들 정도로 사회적인 충격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상처와 고통과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능함 때문에 시민들은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금이 가면서 큰 불안에 빠지게 되어 국민들의 공분이 결국 한 나라를 뒤흔들게 만들죠. 이러한 패닉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범인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선과 악, 그 악의 끝자리에 서게 되면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타인의 해석이 떠올랐는데 인간은 타인을 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첫 번째로 타인이 진실을 말한다는 가정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싫어해 쉽게 결론을 지어내려는 건 본능이라 MBTI나 혈액형으로 낯선 사람을 하나의 그룹 데이터로 판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죠. 실제로 히틀러의 한 일화로 히틀러는 체코를 침략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만을 피하고 싶었던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독일로 가 히틀러를 직접 만나 히틀러는 논리로 설득이 가능하며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의 한 땅을 원하는 게 전부이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 체인벌린은 히틀러가 약속을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 판단했습니다. 체인벌린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히틀러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결의가 굳은 사람이었으며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교섭에 개방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측의 가장 큰 실수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처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의 이춘재도 주변 사람들 말론 굉장히 조용했고 주변에 민폐 끼치지 않을 깔끔한 성격이라는 말과 달리 추악한 범죄를 수십 차례 저지르는 단순 변태 살인마가 된 것처럼 사람 속은 결코 아무도 모르며 수많은 미제 사건들의 범인들은 이처럼 속내를 숨기고 당연하다는 듯 사람들 속에 어울려 지금 우리 곁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